아, 정말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라면 하나 끓인 걸로 뭘 그렇게 유세하냐고. 이제 돈도 못 버는 주제에. 여보, 내가 30년간 이 집을 위해 노력했잖아. 30년. 그래서 뭐요? 이 집에서 당신이 할 줄 아는 게 뭐 있어요? 정말 얼굴만 봐도 숨이 막혀 죽겠어. 쾅! 문이 세게 닫히는 소리와 함께 나는 어안이 벙벙해져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 30년을 바친 내가 이 집에서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순간이었지. 그 순간까지도 나는 몰랐어. 30년 결혼 생활이 하룻밤 사이에 산산조각 날 거라는 걸. 만약 당신의 남편이 갑자기 당신을 쓸모없다고 말한다면, 30년 함께한 사람이 당신 얼굴만 봐도 숨이 막힌다고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어? 나는 정말 몰랐지. 여보, 나는 인천에 사는 65세 손정수야. 2023년 9월 30일,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바쳐온 직장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어.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단정한 정장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내 얼굴에는 묘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지. 정든 직장을 떠나는 아쉬움과 동시에 짊어졌던 책임감에서 벗어나는 해방감,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인생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한데 어우러져 있었어. 지하철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미리 세워둔 퇴직 후 계획들을 다시 한번 찬찬히 들여다봤지. 아내와 제주도 여행, 동네 걷기 동호회 가입, 오랫동안 읽고 싶었던 책들 읽기, 사랑하는 손주들과 더 많은 시간 보내기. 30년간 바쁘다는 핑계로 미뤄두었던 소소하지만 소중한 꿈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 이제야 비로소 진짜 내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 마지막 송별회에서 받은 묵직한 공로패를 들고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설레었어. 퇴직금 통장에 찍힌 숫자를 확인하며 이 정도면 아내와 남은 여생을 여유롭게 보낼 수 있겠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지. 하지만 막상 집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뭔가가 달랐어. 어머, 벌써 왔어? 회사에서 뭐 특별한 거라도 해줬어. 나를 맞이한 아내의 첫마디였어. 고생했다는 축하의 말도, 수고했다는 격려의 말도 없었지. 나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내 손에 들린 공로패를 내밀었어. 여보, 이거 좀 봐. 40년 근속 공로패야. 이제 정말 우리 둘만의 시간을 오롯이 가질 수 있겠네. 그래, 좋네. 그게 전부였어. 짧고 건조한 아내의 반응에 나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잠자리에서 혼자 스스로를 위로했지. 아내도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 모양이었어. 퇴직 후 첫 주는 정말 꿈만 같았어.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매일 새벽 6시에 맞춰 울리던 알람 소리 없이도 눈을 뜨면 찾아오는 아침에 평온한 여유를 만끽했지. 느긋하게 아침 뉴스를 보며 향긋한 커피 한 잔을 음미하는 시간. 이런 소박하고도 작은 일상들이 이렇게 큰 행복으로 다가올 줄은 미처 몰랐어. 나는 아내를 위해 뭔가 특별한 걸 해주고 싶었어. 그동안 바쁘다는 이유로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던 미안함이 늘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으니까.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 아내를 위한 간단한 아침 식사를 정성껏 준비했지. 노릇하게 구운 계란 프라이, 따뜻한 토스트, 그리고 아내가 좋아하는 과일까지 예쁘게 담아냈어. 여보, 아침 식사 준비했어요. 맛있게 먹어. 아니, 왜 갑자기 이런 걸 다 해놨어? 나 원래 아침 간단히 먹는 편인데 그동안 바빠서 못 해줬잖아. 이제 시간도 많으니 앞으로 내가 아침은 종종 차려줄게.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아내의 반응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시큰둥했어. 평소와 다르게 갑자기 아침을 준비해주니까 부담스러웠나 보다 싶었지. 퇴직 후 2달부터는 미묘한 변화가 시작되었어. 당신 왜 매일 집에만 있어? 답답하지 않아? 글쎄 아직 적응하는 중인가 봐. 40년을 매일 회사에 가다 갑자기 갈 곳이 없어지니 낯설어서 그래. 그래도 뭔가 해야 할 텐데 매일 집에서 핸드폰만 보고 있으면 어떡해? 점점 아내의 말투에는 짜증 섞인 기색이 스며들기 시작했어. 내가 집안일을 조금이라도 도우려 하면 당신 방식은 너무 달라. 오히려 더 번거롭기만 해. 와 같은 말이 되돌아왔지. 어느 날은 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아내가 내 뒤에서 길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 설거지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냥 내가 할게. 아니야? 괜찮아. 나 할 수 있어. 배우면 되잖아. 배운다고 하면서 언제까지 그렇게 서투르게 할 건데? 차라리 처음부터 내가 하는 게 훨씬 낫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손이 저도 모르게 멈춰버렸어. 가슴 한켠이 묵직하게 아파오는 듯한 서글픈 기분이 밀려왔지. 퇴직 후 3달 차에 접어들면서
나는 집안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걸 점점 더 확연히 느끼게 되었어. 아내는 여전히 활발하게 친구들과의 약속을 이어갔고 나는 넓은 집안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아졌지. 여보, 오랜만에 우리 둘이 같이 영화라도 보러 갈까? 영화? 글쎄, 요즘 볼 만한 영화가 있나? 그럼 로맨스 영화는 어때? 우리 오랜만에 둘이서 데이트하는 기분으로. 로맨스는 좀 나이도 있는데 민망하잖아. 그럼 다른 장르는? 아니야, 그냥 됐어. 나 오늘 친구들하고 이미 약속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내가 제안하는 모든 것들이 이유 불문하고 거절당했어. 동네 산책, 짧은 여행, 심지어 집 근처 카페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이라도 함께 하자는 제안까지도 예외는 아니었지. 그 무렵 아내의 일상에도 눈에 띄는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 예전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집을 나서서 밤늦게나 들어오기 시작했지. 외출할 때 옷차림도 부쩍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았고, 오늘은 어디가? 헬스장. 헬스장이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 해? 운동 끝나고 친구들하고 차 마시기도 하고 그래. 왜 이제 내가 어디 가는지까지 간섭하려고? 간섭이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그래. 궁금할 게 뭐 있어? 매일 똑같은 일상인데. 아내 말투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날카로워졌어. 내가 뭘 묻는 것 자체를 심하게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지. 이런 것도 못해. 정말 답답하네. 내가 세탁기 사용법을 물어봤을 때 아내가 뱉은 말이었어. 그저 옷을 제대로 빨고 싶어서 물어본 것뿐인데 아내는 마치 한심한 바보를 대하듯 길게 한숨을 쉬며 내게 말했지. 40년 넘게 사회생활했다는 사람이 이런 것도 모르다니 참 무식하기도 했지.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아내는 더 이상 여보라고도 부르지 않았어. 당신이라고 부르거나 때로는 아예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 마치 내가 그 자리에 없는 사람처럼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림자 취급을 했어. 아침 식사 시간이 가장 어색했지. 나는 식탁에 앉아 있는데도 아내는 스마트폰만 들여다봤어. 내가 오늘 날씨 좋네 하고 말을 건네면 응하는 짧고 무미건조한 대답뿐이었지. 여보, 커피 좀 더 끓일까? 굳이. 나 어차피 밖에서 마실 건데 당신이 신경 쓸 필요 없어. 그 굳이라는 단어는 내 심장에 비수처럼 박혔어. 거긴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쓸모없는 존재가 뭐라도 해보려 하지 말라는 차갑고 날카로운 뜻이 담겨 있었지. 나는 점점 넓은 집안에서 존재 자체가 지워지는 듯한 기분이었어. 어느 날 아내의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어. 나는 오랫동안 익숙해진 방식으로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고 차라도 준비해 드리려고 했지. 어서 오십시오. 제가 차 한 잔 끓여 드릴까요? 그때 아내가 친구들 앞에서 모두 들으라는 듯 이런 말을 내뱉었어. 아, 그냥 앉아 있어요. 집구석 어르신은 손이 너무 서툴러서 오히려 더 번거롭기만 해. 내가 알아서 할게.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얼어붙었어. 친구들 앞에서 나를 집구석 어르신이라고 비꼬면서 내가 무능력하고 거추장스러운 존재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이었지. 친구들은 민망함에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시선을 돌렸지만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더 충격적인 건 그 후에 들려온 대화였어. 주미 아빠 퇴직하고 나니까 요즘 어떠세요? 아내의 친구가 물었을 때 아내는 기막힌다는 듯 피식 웃으며 이렇게 답했지. 솔직히 미치겠어. 숨이 막혀서 매일 집구석에 박혀서 뭐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나가라고 해도 갈 데도 없다고 하고 정말 같이 있으면 속 터져 죽겠어. 친구들이 듣기 거슬릴 정도로 키득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렸어. 내가 제 모든 삶을 바쳤던 가족 앞에서 농담거리가 된 것이었지. 그 순간 내가 30년 동안 사랑했던 아내가 나를 이토록 한심하고 웃음거리로 여긴다는 사실에 내 세상은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어. 가장 치명적이었던 건 나의 존재의 이유와도 같았던 경제력에 대한 잔혹한 공격이었어. 이제 퇴직금도 다 떨어져 간다며. 앞으로 어떻게 살 생각이야? 나이도 많은데. 사실 퇴직금은 충분했어. 평생 성실히 모아온 돈이었고 남은 여생을 살아가기엔 모자람이 없었지. 하지만 아내는 내가 당장이라도 거지가 될 것처럼 가족에게 짐이 될 것처럼 몰아붙였어. 요즘 주변에 보니까 퇴직하고 나서도 뭐라도 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당신은 계획도 없어. 그러고 앉아서 언제까지 밥만 축낼 거야. 아직 생각 중인데. 생각만 하고 있으면 뭐 하냐고. 나이 들수록 일자리 구하기 힘든 건 몰라요. 이제 정신 좀 차릴 때 되었잖아요. 매일같이 듣는 이런 말들은 내 자존감을 바닥으로 끌어내렸어.
내가 가족의 짐이며 이제는 쓸모없는 경제적 부담꾼이라는 식이었지. 가끔 결혼한 아들, 딸이 와서도 아내는 이런 식으로 나를 면박줬어. 아버지가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니까 답답해서 어쩔 줄 모르겠네. 친구들도 안 만나고 그냥 소파에서 핸드폰이나 TV만 보고 이러다가 치매 오는 거 아니야 하면서 아이들 앞에서도 서슴없이 말하더라고. 사실 나는 평생 직장과 집만 오가며 친구도 거의 없고 아무 취미 생활도 없이 무미건조한 삶을 살아왔거든. 그러다 보니 퇴직 후에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어. 그래서 아내와라도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했는데 아내는 오히려 그걸 부담스러워 하더라고. 마치 자신의 자유를 내가 구속하고 있다는 듯이 행동했어. 아이들은 민망했던지 어쩔 줄 몰라 하며 시선을 돌렸지만 아내는 아랑곳하지 않았어. 평생 그 아이들을 키우고 교육시키려고 직장에서 뼈 빠지게 일했는데 이제 와서는 무능한 아버지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어. 30년간 가장으로서 지켜왔던 나의 모든 가치가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는 것 같았지. 그래도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집안일도 해보고 아내와의 관계도 좋아지길 바라며 이것저것 도우려고 했어. 그러나 그것마저도 또 다른 형태의 구박으로 돌아왔어. 마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주입시키려는 듯. 아내는 나를 집안일에서 체계적으로 배제했어. 설거지는 내가 할게. 아니, 당신이 하면 내가 다시 해야 하거든. 물때 나고 기름기 그대로 남아있고 그냥 처음부터 내가 하는 게 나아. 빨래를 개려고 하면 접는 방법이 틀렸다고 타박했고 청소를 하려고 하면 순서가 잘못됐다며 손에서 청소기를 빼앗았어. 결국 내가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게 만드는 것이었지. 정말 답답해 죽겠어. 뭘 시켜도 제대로 못하니까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어. 그냥 가만히 있어. 그게 도와주는 거야.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인 것 같았어. 나의 존재는 마치 집에 들이운 불필요한 그림자 같았지. 그리고 마침내 내 존재의 마지막 조각마저 산산이 부서진 날이 왔어. 내 63번째 생일이었어. 평소 같았다면 하다못해 작은 케이크라도 준비해 소박하게 축하해줬을 아내인데 그날은 모든 게 달랐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내는 내 생일에 대해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지. 케이크는커녕 생일 축하한다는 말조차 들을 수 없었어. 내 가슴 속에는 미세한 금이 가기 시작했지. 나는 참다가 저녁이 되어서야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 여보, 오늘이 내가 태어난 날인데. 아, 그래? 깜빡했네. 그게 전부였어. 미안하다는 말도 늦었지만 축하한다는 따뜻한 말도 없었지. 마치 중요한 물건이 아니라 버려도 아무 상관없는 잡동사니를 잊어버린 것처럼 무덤덤하게 말했어. 그 순간 나는 모든 걸 깨달았어. 내가 정말로 이 집에서 이 아내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가치조차 없는 먼지가 되어버렸다는 걸. 30년 동안 함께 보낸 세월이 쌓여온 추억들이 이토록 허무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 내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지. 그리고 며칠 후 마침내 회복할 수 없는 마지막 상처가 터졌어. 내가 아침에 라면을 끓이고 있을 때였어. 당신 적어도 아침밥은 같이 해서 먹으면 좋잖아. 그때 아내가 주방으로 들어서며 차갑게 말했지. 라면 하나 끓인 걸로 뭘 그렇게 유세야? 유세라고. 난 아침은 당신과 건강식으로 밥을 먹었으면 하는 말이잖아. 어차피 돈도 못 버는 주제에 라면 하나 끓이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야. 여보, 나 30년간 이 집을 위해 30년 그래서 뭐 지금 당신이 뭘 할 수 있는데 정말 당신이 집에만 있으니 숨이 막혀 죽겠어. 쾅! 아내가 문을 세게 닫고 나간 그 순간 나는 라면 냄비 옆 바닥에 그저 주저앉았어.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라면 냄비를 보며 나는 너무 황당해서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지. 이제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인지, 나는 더 이상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어. 그날 밤 아내의 가방에서 툭 떨어진 명함 하나가 손에 잡혔어. 나는 무심코 그것을 들었지. K스포츠클럽 김민수 트레이너. 내 눈은 그 이름에서 멈추지 않고 명함 뒷면으로 향했어. 거기에는 사랑하는 연인이 보내는 듯한 하트 표시와 달콤한 메시지가 적혀 있었어. 그것은 우리 30년 결혼 생활에 대한 사형 선고였지. 그동안의 모든 미스터리, 아내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나를 향한 그 모든 냉대와 혐오감이 한순간에 설명되었어. 늦은 귀가 부쩍 화려해진 옷차림, 그리고 나를 향한 그 깊은 경멸감.
모든 조각이 맞춰지며 하나의 끔찍한 그림을 완성하고 있었지. 설마 그런 건 아닐 거야. 나는 고개를 저었지만 내 심장은 이미 알고 있었어. 아내가 나를 이토록 무시하고 경멸하는 그 참혹한 진짜 이유를 말이지. 그날 밤 나는 손에 쥔 명함을 놓지 못하고 하염없이 천장을 바라봤어. 내 30년을 바친 가정이, 내 30년을 사랑한 아내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철저하게 배신할 수 있을까? 이제 나는 그 진실과 정면으로 마주할 준비를 해야 했어. 아무리 아프고 잔혹한 현실일지라도 나는 알아야 했지. 아니, 알아내야만 했어. 명함을 발견한 후 며칠간 나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아내의 모든 행동을 관찰했어. 그때서야 비로소 전에는 보이지 않던 섬뜩한 조각들이 선명하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지. 마치 오래된 안개가 걷히고 선명한 풍경이 드러나듯 모든 게 이상하고 낯설었어. 외출 전 거울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평소의 2배는 되었어. 새로 산 립스틱을 바르며 혼자 씩 미소 짓는 모습도 봤지. 30년을 함께 살면서 단 한 번도 나에게 보여준 적 없는 낯설도록 밝고 행복해 보이는 표정이었어. 내 심장은 그 미소 한 조각에 칼날로 꿰뚫리는 듯 아팠지. 요즘 화장품을 많이 사네. 내가 조심스럽게 건넨 말에 아내는 차갑게 대답했어. 나이 들수록 더 관리해야죠. 당신은 모르겠지만 나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듯한 그 한마디에 등을 돌려 사라지는 아내의 뒷모습에서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는 아내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어. 내 옆을 스쳐 지나가는 낯선 여자를 보고 있는 기분이었지. 휴대폰 진동 소리가 들릴 때마다 아내의 얼굴이 순식간에 밝아지는 게 눈에 띄었어. 그리고 내가 다가가면 마치 도망치듯 황급히 화면을 가리거나 아예 다른 방으로 가서 속사포처럼 통화했지. 그때마다 내 안에서는 불안과 의심이 꿈틀거리며 기어 올라왔어. 누구? 전화야. 친구야. 왜? 그냥 요즘 전화를 많이 받는 것 같아서. 내가 전화 받는 것까지 간섭하려고 해. 정말 숨이 막혀. 나는 말문이 막혔어. 그 순간 나는 깨달았지. 나의 의심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어느 토요일 오후 아내가 친구들과 등산 간다며 평소보다 화려하게 차려입고 나갔어. 등산복이 아닌 예쁜 원피스와 구두를 신은 채였지. 등산에 그런 옷을 입고 가. 아, 등산이 아니고 가벼운 산책이야. 친구들과 만보 걷기 운동하고 식사도 같이 할 거야. 뻔뻔스러운 거짓말이 그녀의 입술을 타고 흘러나왔어. 나는 그날 처음으로 아내를 미행했어. 30년간 한 번도 단 한순간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지. 아내는 만보 걷기 운동을 하러 간다고 해놓고 시내의 고급 카페로 향했어. 나는 멀찍이 서 숨을 죽이며 지켜봤지. 그리고 거기서 한 남자를 만났어. 명함에서 보았던 바로 그 이름, 김민수인 듯. 카페 창문 밖에서 지켜본 두 사람의 모습은 절대 단순한 트레이너와 회원의 관계가 아니었어. 김민수는 아내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고 아내는 내가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환하고 행복한 미소를 그에게 보내고 있었지. 내 앞에서 늘 무표정하거나 짜증에 차있던 그 얼굴이 그를 향해서는 세상 모든 빛을 머금은 듯 반짝이고 있었어. 30년 동안 오직 나만 바라보던 그 눈빛으로 다른 남자를 바라보는 아내. 그 순간 우리 세상은 마치 거대한 건물처럼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 집으로 돌아온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지. 밤이 깊도록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앉아 있었어. 내가 뭘 잘못했을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30년을 바친 내 인생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져도 되는 걸까? 그는 나보다 나은 사람일까? 나는 그녀에게 무엇이었을까? 수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날카롭게 핥히고 지나갔지만 그 어떤 질문에도 답을 찾을 수 없었어. 내 머리는 온통 혼돈뿐이었지. 밤 11시가 넘어 들어온 아내는 평소보다 훨씬 기분이 좋아 보였어. 밝고 상기된 얼굴로 말이야. 운동 어땠어? 좋았어. 날씨도 좋고. 어떻게 저토록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오랜 시간을 함께한 아내가 이렇게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는 사실에 나는 또다시 큰 충격을 받았어. 내가 알던 아내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 그날 밤부터 나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어.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는 아내의 옆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과연 내 아내가 맞나라는 질문이 마치 망치처럼 내 머리를 계속 내리쳤어. 배신감과 모욕감, 그리고 걷잡을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지. 며칠 후 마침내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
내 모든 감정들이 화산처럼 터져나왔지. 아내가 또다시 친구 만나러 간다며 외출하려 하자 나는 나도 모르게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질렀어. 도대체 무슨 친구를 그렇게 자주 만나는데. 내 목소리는 떨렸고 내 눈은 아내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어. 뭐야? 갑자기 왜 그래? 아내의 얼굴에 순간 당황하는 기색이 스쳤지만 이내 싸늘하게 굳어졌어. 솔직히 말해봐. 다른 남자 있는 거 아니야? 당신 정말 미쳤어.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해? 아내의 표정은 마치 얼음처럼 차가워졌고 날카로운 눈으로 나를 노려봤어. 근거? 김민수라는 사람 알지? 스포츠클럽 트레이너. 내 말에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 하지만 그 반응도 잠시. 아내는 곧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오히려 나를 노려봤어. 알면 어쩔 건데? 트레이너니까 당연히 아는 거 아니야? 기가 막혔어. 이 상황에서 적반하장이라니. 당신 거기 운동하러 간다 해놓고 원피스에 구두를 신고 가는 건 뭐야? 외도를 한 사람이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며 분노하고 있었어. 정말 한심하다. 당신 나를 의심해? 나이 들어서 의처증까지 생겼어. 재떨이를 후려치는 듯한 그 모욕적인 말에 나는 더 이상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어. 그날 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 내 가슴을 짓누르는 이 먹먹함, 이 잔혹한 진실을 혼자 감당하기 어려웠지. 나는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 내가 아내를 미행했고 카페에서 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사실을,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요. 나 알고 있어. 당신이 그 남자 만나는 거 다 봤어. 아내는 잠시 당황하는 듯 보였지만 그 망설임은 찰나에 불과했어. 이내 차가운 웃음을 흘리며 나를 비웃듯이 말했지. 그래서 어쩔 건데. 그녀의 눈빛은 마치 나를 죽일 듯이 차가웠어. 나의 절규는 아무 의미도 없었지. 어쩔 거냐고. 3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인데 내 목소리는 너무나 처절했어. 하지만 아내는 마치 내 아픔에 조금의 동정심도 없는 듯 더 큰 칼날을 내밀었지. 30년. 그 30년이 그렇게 행복하였는 줄 알아? 당신하고 함께한 30년이 정말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해. 칼날 같은 말이 내 가슴을 사정없이 찔렀어. 나의 모든 존재를 부정하는 듯한 그 말에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지. 30년의 세월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고통이었어. 당신은 평생 회사하고 일밖에 모르고 살았잖아. 나는 그냥 당신 뒷바라지나 하는 가정부였고 언제 한 번이라도 나를 여자로, 한 인간으로 대접해 준 적 있어? 그건 먹고 살기 위해서였잖아. 나는 겨우 말을 이어갔지만 내 변명은 아내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어. 그 핑계로 30년을 살았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려고. 아내의 눈에는 나에 대한 증오와 경멸만이 가득했어. 나의 존재 자체를 혐오하는 듯한 그 눈빛에 나는 온몸에 피가 식는 것 같았지. 그 남자는 나를 여자로 봐줘. 나하고 대화하고 내 말에 웃어주고 나를 소중하게 생각해준다고. 당신은 언제 한 번이라도 그랬어. 그녀의 말은 비수였고 나는 그 비수를 고스란히 받아내야 했어. 그럼 이혼하자는 말이야?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물었어. 모든 기력이 빠져나가 축 늘어진 목소리였지. 아내는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답처럼 망설임 없이 내뱉었어. 나도 이런 생활은 이제 지긋지긋해. 30년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나는 순간이었어. 우리 세상은 이 한마디와 함께 산산이 부서져 사라졌지. 아내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어. 그래, 우리 진지하게 생각해보자. 하지만 아이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는 괜한 소리 나지 않게.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 아내에게는 이미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30년의 결혼 생활도, 함께 나눈 그 많은 추억들도, 그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아무런 의미 없는 과거일 뿐이라는 것을. 아내는 그 남자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긴 채 나라는 존재는 그저 거추장스러운 짐으로만 여기는 것 같았어. 그날 밤 나는 결혼 후 처음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어. 아내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고 나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지난 30년을 돌아봤지.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부정당한 그날 밤이었어. 정말 내가 잘못 산 걸까?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된 걸까?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어. 63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력하고 외로웠던 적은 없었어. 깊은 심연으로 끝없이 추락하는 듯한 절망감에 휩싸였지. 하지만 그 절망의 끝에서 나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마치 무거운 짐을 드디어 내려놓은 것 같은 기묘한 해방감이었지. 내 어깨를 짓누르던 그 모든 굴레에서 벗어난 듯한 자유로움. 이제 정말 끝났구나. 30년의 결혼 생활은 끝났지만 어쩌면 내 인생의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일지도 모른다는 알 수 없는 희망이 그 깊은 어둠 속에서 아주 희미하게 고개를 들었어. 바로 그때였어. 어둠 속에서 한 줄기 성광처럼 이전에 이혼을 겪었던 오랜 친구 한 명이 떠올랐어. 그 친구는 나보다 먼저 이혼의 아픔을 겪었지만 몇 년 후 다시 만났을 때는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이 부럽기까지 했었지. 한참을 망설였지만 이 깊은 바닥에서 벗어나려면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한다는 심정으로 용기를 냈어. 떨리는 손으로 전화 버튼을 눌렀고 밤늦은 시간이었음에도 친구는 전화를 받아주었어. 내 두서없는 하소연을 친구는 묵묵히 아주 오랫동안 귀 기울여 들어주더군. 차오르는 울음과 함께 내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자 그제야 다쳤던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어. 내 말에 어떤 비난도 어떤 성급한 위로도 없이 친구는 가만히 내 감정을 받아주었지. 그리고 오랜 침묵 끝에 조심스럽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어. 처음엔 나도 내 마음과 똑같았어.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지. 앞이 깜깜하고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지나고 나니 알겠더라. 그건 불행의 끝이 아니라 나를 위한 새로운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는 걸.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감정에만 휩쓸리지 말고 지금부터는 이성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거야. 일단 변호사부터 만나봐. 법적인 조언을 듣는 게 중요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우선이야. 친구의 침착하면서도 진심이 담긴 조언은 내게 한 줄기 빛과 같았어. 그제야 막연했던 미래가 조금씩 구체적인 형태로 다가오는 기분이었지. 아,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나도 저 친구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하는 작은 희망이 피어났어. 다음 날 아침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는 어렵게 발걸음을 옮겨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 문턱을 넘는 순간에도 심장이 쿵쾅쾅거렸지만 왠지 모를 굳건한 결심이 내 발걸음을 이끌었지. 변호사님은 차분하게 이혼 절차와 내가 알아야 할 법적인 문제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 듣고 있자니 현실의 복잡함에 머리가 짜끔거렸지만 동시에 이 문제의 끝이 보인다는 안도감이 교차했어. 마치 안개 속을 헤매다 드디어 지도를 손에 쥔 기분이었지. 비록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겠지만 나는 비로소 나 자신을 위한 길을 찾았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길을 찾았다고 해서 그 과정이 순탄했던 건 결코 아니었어. 변호사님은 이혼 절차를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지만 그 이야기는 마치 내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미지의 영역 같았지. 법률 용어와 복잡한 서류들 앞에서 나는 다시금 작아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 아내와의 마지막 협의 자리도 끔찍했어. 나는 그래도 마지막 인정을 기대했지만 아내는 일말의 감정도 없이 내가 가진 것들을 끝까지 셈으로 이야기했어. 30년간 함께 쌓은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듯 오직 반으로 갈라야 할 재산으로만 나를 대지. 차갑고 계산적인 아내의 모습에 나는 몇 번이나 주저앉고 싶었는지 몰라. 아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참 오래도 같이 살았구나 하는 의구심과 허탈함이 동시에 밀려왔어. 그때마다 이건 나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야 하고 마음속으로 수백 번 외쳐야만 했지. 며칠 밤낮을 잠 못 이루며 고심하고 변호사님과 상의하기를 수없이 반복했어. 이혼 서류에 내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는 순간은 마치 삶의 한 페이지가 영원히 지워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지.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그 속에는 더 이상 미련이라는 감정은 없었어. 단지 이 모든 것이 비로소 끝났다는 안도감만이 남았지. 다만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그 걱정만이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어. 그렇게 길고 길었던 몇 달의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나는 이혼이라는 새로운 타이틀을 얻게 되었어. 공식적으로는 남이 된 아내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단 한 번의 눈맞춤조차 허락하지 않았어. 사무실 문을 나서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텅 비어버린 내 마음속에는 참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어. 아내는 새로운 사람과의 시작에 마음이 들떠 있어서 나와 함께했던 지난 세월에 대한 아쉬움 같은 건 전혀 느끼지 않는 것 같았어. 슬픔, 허탈함, 그리고 알 수 없는 홀가분함까지 복잡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지. 이혼 후 홀로 이사 온 작은 오피스텔에서 나는 처음으로 온전한 나 자신을 마주했어. 텅 빈 방에 홀로 앉아 숨을 고르던 첫날 밤,
막막함보다 더 크게 밀려온 것은 30년 만에 비로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기묘한 해방감이었지. 모든 것이 서툴러 밥솥 사용법도 세탁기 버튼도 낯설었지만 60살에 이런 새로운 일들을 배우는 과정 자체가 오히려 신기하게 다가왔어. 물론 그 해방감 뒤에는 또 다른 현실의 벽이 존재했어. 여전히 쉽지 않은 일들이 내 앞에 놓여 있었지. 가끔 밤에 혼자 있으면 외로워. 30년을 함께 살던 사람이 없으니까 당연하지. 경제적인 부분도 쉽지 않아. 재산을 반으로 나누다 보니 퇴직금도 많이 줄어들었고 이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정말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할 것 같아. 가장 걱정스러웠던 것은 아이들이었어. 내 이혼 소식에 딸과 아들이 받을 상처가 두려웠거든. 그런데 아이들은 몰랐도록 담담하게 나를 걱정해 주었어. 아빠 괜찮아요. 혼자 사실 수 있어요? 아빠, 요즘 세상은 달라졌어요. 이혼이 그렇게 큰 일은 아니에요. 오히려 불행하게 사시는 게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은 이미 우리 부부의 관계를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인지 이혼 얘기를 했을 때도 크게 놀라지 않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더라고. 내 옛날 사고방식이 얼마나 고루했는지 깨닫게 해주는 순간이었어. 아들, 딸의 말에 나는 비로소 어깨에 짊어진 무거운 짐 하나를 내려놓을 수 있었지. 한 달에 2번 아이들과 편하게 만나 밥을 먹는 시간은 내게 가장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어. 이제는 더 이상 아내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오롯이 아빠와 자식으로 마주하는 것이 더없이 편안했지. 나는 퇴직 후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나를 위한 시간을 찾아 나섰어. 매일 아침 동네 걷기 동호회에 나가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걷는 동안 복잡했던 머릿속이 맑아지는 것을 느꼈어.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히는 상쾌함 속에서 나는 잊었던 활력을 되찾는 듯했어. 몸을 움직이는 동안 내 발걸음은 불안한 미래가 아닌 온전히 지금 이 순간에 머물 수 있게 되었지. 문화센터의 탁구 교실에 가입해 처음에는 공 하나 제대로 못 쳤지만 동료들의 유쾌한 응원과 오늘 잘 치시는데요 하는 격려에 힘입어 제법 공을 받아 넘기게 되었어. 승패보다는 함께 땀 흘리는 즐거움을 나누는 분위기 속에서 나는 잊었던 웃음소리를 되찾는 듯했지. 또 예상치 못했던 즐거움은 사진이었어. 거창한 카메라가 아니라도 스마트폰으로 무심히 지나쳤던 작은 꽃이나 길가의 풍경, 사람들의 미소 같은 일상의 아름다움을 담는 순간순간이 내게는 큰 기쁨이자 새로운 발견이었지. 한 장 한 장 사진을 찍을 때마다 세상을 바라보는 내 시야가 넓어지는 기분이었어. 삶에 숨겨진 보물들을 찾아내는 기분이랄까. 그리고 뜻밖의 소중한 인연도 만났어. 탁구 교실에서 알게 된 김 선생님. 나처럼 혼자 지내는 그분과의 만남은 외로웠던 내 일상에 잔잔한 위로를 가져다 주었지. 처음에는 탁구와 취미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점점 서로의 삶에 대해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게 살고 있어요. 선생님은요? 별것 아닌 대화였지만 누군가와 이렇게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깨달았어.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다 보면 같은 처지라는 동질감에 마음이 놓였지. 생각해보니 이혼한 지도 벌써 2년이 넘었고 혼자 사는 것이 익숙해져 갈 무렵 김 선생님을 만났는데 어느덧 알고 지낸 지도 1년이 되어가네. 비록 사귀는 관계는 아니었지만 그저 가끔 함께 차를 마시고 영화를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 이 나이에 무슨 연애겠어. 그저 서로에게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 외롭지 않게 해주는 그런 편안한 관계가 참 소중했지. 아이들도 아빠, 우리가 마음이 놓여요. 혼자 계시는 것보다 낫죠라며 흔쾌히 내 새로운 인연을 응원해 주었어. 이혼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삶이 극적으로 변한 건 없어. 여전히 서툴고 경제적으로도 빠듯한 혼자만의 생활이 이어지고 있지. 하지만 확실히 달라진 게 있다면 내 마음이 편해졌다는 사실이야. 거울을 보면 예전보다는 밝아 보여. 가끔 아이들이 아빠만이 좋아 보여요 라고 해줘. 그럴 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 여전히 서툰 게 많고 때로는 외로움도 느끼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아서 뭔가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하지만 이 모든 게 내 선택이었으니까 후회하지 않아. 적어도 매일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위축되어 살지는 않거든. 솔직히 말하면 가끔 원망스러울 때도 있어.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했을까? 30년을 바친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야 했을까?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지. 김 선생님이 계셔서 많이 위로가 되지만 30년을 함께 살던 사람이 없다는 게 문득 현실로 다가올 때가 있거든.
그런데 신기한 건 예전보다 마음이 훨씬 더 편해졌다는 거야. 아내와 살 때는 늘 내가 부족한가, 내가 문제인가 하며 스스로를 탓했는데 지금은 나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편해졌다는 건 더 이상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고 나 자신을 탓하지도 않게 됐다는 의미지. 그 평화가 내 오늘을 지탱해준다. 김 선생님과 있을 때도 그래. 아내와는 항상 긴장했는데 김 선생님과는 자연스러워. 못한다고 무시하지도 않고 이런 게 편한 관계구나 하는 걸 비로소 알게 되었어. 오늘은 뭘 할까?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 요즘은 김 선생님과 함께 탁구도 치고 걷기 운동도 하면서 취미 생활을 같이 하니까 하루하루가 즐거워. 지난주에 김 선생님과 동네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옆 테이블 젊은 부부가 서로 얼굴도 안 보고 각자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더라고. 그걸 보니까 문득 저게 진짜 외로운 거구나 싶었어. 우리는 그 순간 소소한 일상부터 인생 얘기까지 진솔하게 나누며 웃고 있었거든. 그때 깨달았어. 행복이라는 게 거창한 데 있는 게 아니구나. 그냥 아침에 편안히 일어나서 맛있는 커피 한 잔 마시고 누군가와 마음 편히 이야기 나누는 거. 이런 작은 일상들이 진짜 행복이더라고. 그런데 가끔 아이들을 통해 아내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 트레이너 민수 씨와 동거 생활을 하다가 얼마 전에 여자 문제로 크게 다투어서 헤어졌다고 하더라고. 지금은 그 선택을 후회하는 모양이었어. 처음엔 조금 씁쓸한 기분도 들었지만 지금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남의 일이라는 생각뿐이야. 아내와 헤어지면서 끝이라고 생각했던 60살이 사실은 진짜 내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었나 봐. 여보, 우리 나이에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길. 오늘도 건강히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시길.